어떤 이가 2024년 7월에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23억 5천에 매수했답니다. 근데 빚만 16억 6천을 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11억, 신용대출 1억 3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4억 3천 등 빚만 16억 6천을 냈답니다. 자기 돈은 6억 9천이 전부였고요.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는답니다. 부부 중에 한 명분의 월급은 없는 셈 치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뉴스에서 만들어낸 그냥 가짜 사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자산 가치를 위해서 무리해서 강남 3구에 입성해야겠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일까라는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 이 부부 맞벌이 해가지고 실수령액이 800이다, 900이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의 월급을 매달 이렇게 이자로 낸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버는 돈의 절반을 이자로 낸다라는 게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면요 삶이 개판됩니다. 개판. 관리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200만 원씩만 이렇게 이자든 원금이든 원리금으로 내면요 이 생활이 되게 위축이 됩니다. 현대 400만 원씩 넣는다고요? 미친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5억 이상 대출받아서 집을 산 30대 40대가 2021년 1년 전체 기간 수보다 4배나 많다라고 하니까요. 2030들이 연끌했던 2021년하고 다르게 2024년 지금은 30대 40대가 주축이라고 합니다. 평균 대출이 4억 7천이라고 얘기하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3년 전이 2021년에 2억 7천9백만 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 대비 한 2배가량 늘어난 액수라고 합니다. 빚도 2배고 대출이자도 2배고 집값도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3년 전에는 9억 이하의 노동강 매수가 늘었는데 2024년은 강남 3구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15억 이상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갭 투기가 증가하고 똘똘한 한 채 이러면서 10억 이상 대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 나중에 어떤 일로 이제 결과가 다가올지 뻔한 이제 결말이 예상되거든요. 3040의 연끌들이 우리 경제에 충격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1년보다도 지금이 어떻습니까? 높죠. 2021년에는요. 한 2% 초반 중반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요. 4% 4.5% 이게 이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요. 25년 되고 26년 되면요. 가상금리 더 올라가서 4.5%가 5% 되고 6% 되고 7%도 될 수 있다라고 8%도 되는 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로 바뀌면요. 그렇게 연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참 사람들이 이 집을 사는 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모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대출이 5억만 돼도 후덜후덜 할 것 같은데 7억을 빌리고 10억을 빌린다라고 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아파트 분양가도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것도 많답니다. 투자로 보기에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축 아파트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미친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에 청담 레일이 평당 7천만원, 2024년 7월에 강북도 평당 5천만원, 마포 30평대가 16억이라고 하고요. 가천도 평당 6,275만원. 분양가가 미쳐가고 있죠. 3년 전에 2,700이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랍니다. 공사비 증가가 그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 내려가는 것도 엄청날 건데요. 꽤 극심한 경제 충격이 닥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오른 집값이 내리막으로 기조가 바뀌면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집 사는 걸 그냥
가전제품 냉장고나 세탁기 바꾸듯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하나 살 때도요, 좀 알아보잖아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부동산 살 때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재테크업자나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달콤한 얘기만 듣고 혹해가지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런 말에 노란하고 까부로 대다가는 순식간에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바뀌면요,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산 집이 10억인데 15억이나 20억이 돼서 시의 차익을 넉넉하게 보고 싶은 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반대로요, 집값이 10억이다가 7억 되고 6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안 온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벌써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니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쉽게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욕심 부리고 쉽게 질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죠.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생존 가능할 수준으로 자신의 삶의 모델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부동산 사서 뭐 얼마 벌었다 팔아보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으면서 평가해서 5개 올랐다 8개 올랐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계산법이 잘못된 거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희망회로 돌리고 기분만 좋은 부동산 소유, 실제로는 이자 부담에 원금 상환 압박에 허덕이게 될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비할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고 참 어렵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분양가격도 2배 이상 오르고 빚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좀 많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죠. 빚도 2배이고 대출 이자도 2배이고 분양가도 2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돈을 2배로 벌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형 건설사 부도 얘기도 뉴스로 도배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갈 강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